아침이 오면 눈을 뜨고 저녁이 오면 잠을 청하는 일.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는 세어볼 수조차 없을 만큼 쌓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시간을 두고 평범한 삶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안을 살아온 사람은 압니다. 평범하다는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지를.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뭘 남긴 걸까? 특별한 일이 있어서 든 생각은 아닙니다. 그저 저녁을 먹고 앉아 있는데 텔레비전 소리가 흐르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손에 남은 게 뭐가 있나? 기억해 줄 사람이 있나? 내가 해온 일들이 정말 의미 있었나? 그런 생각들이 조용히 옆에 앉습니다. 살면서 무언가를 이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고 남들이 알아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저 매일 출근하고 밥을 차리고 아이를 키우고 빚을 갚고 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을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어느 하나 대단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헛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게 맞나 싶은 순간들이요. 아침마다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안 좋아도 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출근길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시간은 꼭 지켜야 했습니다. 지각하면 안 됐고 빠지면 안 됐고 그냥 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걷지 않게 되고 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가 남았지? 밥상을 차리는 일도 그랬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과 저녁을 차렸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은 아니었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시간 동안 손은 늘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는 것만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남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 울음을 달래고 아플 때 등을 쓸어주고 학교에 보내고 걱정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키운 아이가 이제는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전화도 뜸하고 얼굴 보기도 어렵고 그렇게 멀어집니다. 그게 당연한 일인 줄은 압니다. 그래야 하는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애쓴 시간이 그냥 지나간 건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보람이 있었겠네요. 자랑스럽겠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래야 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람이 뭔지, 자랑스럽다는 게 어떤 감정인지. 그냥 해야 해서 했던 일들이었으니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시간들이었으니까요. 로마 시대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학자라고들 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도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온 걸까?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간 걸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낭비할 뿐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조금 따끔했습니다. 낭비했다니. 내가 뭘 낭비했단 말인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게 낭비란 말인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꼭 나를 탓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세네카가 말하고 싶었던 건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살지 않고 시간에 끌려간다. 그렇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아침이 오면 일어나야 했고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해야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시간은 어디로 간 걸까? 아침의 햇살도, 저녁의 공기도, 계절이 바뀌는 순간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느낀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바란 것들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흘러갔습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서 남의 시간을 빼앗는 데는 인색하다. 이 말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 시간을 지킨다는 게 뭔가. 나는 그냥 주어진 시간을 살았을 뿐인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내 시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요구에, 누군가의 기대에, 누군가의 눈치에 내 시간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만 화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만 들립니다. 그 소리 속에서 나는 가만히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뭐가 되고 싶다는 것도 있었고 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씩 미뤄졌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해야 할 일도 줄어들었고 책임도 덜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꿈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은 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뭐하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짧게 만들었다. 이 말을 들으니 가슴이 조금 아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짧게 만든 건가? 내가 내 시간을 허비한 건가? 하지만 그렇게 자책하는 것도 어쩌면 또 다른 시간 낭비일지 모릅니다. 세네카가 말하고 싶었던 건 우리를 탓하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보다는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 지금이라도 내 시간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글을 듣는 지금도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전히 남의 시선에 맞춰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나를 위해 쓸 것인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였지?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지? 성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무언가를 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삶의 가치는 그 길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달려 있다.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 말을 곱씹어 봅니다.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누군가를 위해 썼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안에 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거기 있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도 휘어졌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평생 함께 살아온 얼굴인데 낯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좋아했는지, 뭘 싫어했는지, 뭘 바랐는지 정작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견뎌야 할 걸 견디는 사람, 그렇게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삶을 낭비한다. 참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서
정작 사는 건 대충 합니다. 내일이 있을 거라 믿으면서 오늘을 흘려보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하지 않아도 나중에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이 왔을 때는 이미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력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했어야 했는데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행을 가볼 걸, 책을 읽어볼 걸, 악기를 배워볼 걸, 그림을 그려볼 걸. 하지만 그때는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고 돈이 없었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게 핑계였는지 진짜 이유였는지는 이제 와서 따질 일도 아닙니다. 다만 그 시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느 날 오후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봅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갑니다. 그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도 언젠가 나처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느새 이렇게 늙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하겠지요. 그때 좀 더 살아볼 걸. 살아본다는 게 뭘까요? 성공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유명해지는 것.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느끼며 사는 것이다. 충분히 느끼며 산다. 그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나는 충분히 느끼며 살았을까? 봄이 오는 걸 느꼈을까? 바람이 부는 걸 느꼈을까? 빗소리를 들으며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을까? 대부분의 시간 나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나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날씨가 변해도 그냥 하루를 보냈습니다. 급하게, 바쁘게, 정신없이.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더 이상 급할 일도 없고 바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냥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앉아 있다 보니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밖에 나뭇잎이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세네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마음의 병이다. 바쁘다는 게 병이라니.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바쁜 게 좋은 거 아닌가. 일이 있다는 게, 할 일이 있다는 게, 그게 의미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바쁨 속에서 나는 없었습니다. 일만 있었습니다. 해야 할 것들만 있었습니다. 정작 나는 그 안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바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야 나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만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공기가 들어옵니다. 차갑거나 따뜻하거나 습하거나 그 공기를 느낍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느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씻고 밥 먹고 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됩니다. 누가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는 거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 그게 사는 거였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삶은 무대 위의 연극과 같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연기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연기하느냐다. 얼마나 잘 연기하느냐.
나는 내 역할을 잘 해냈을까요?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평가해주지 않았습니다. 박수를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박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것, 그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팠을 때 밤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기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셨을 때 병원에 모셨습니다. 힘들었지만 가야 했습니다. 누가 칭찬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갔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어쩌면 내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순간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때때로 고독 속으로 물러나는 것은 유익하다. 고독, 혼자 있는 시간.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게 싫었습니다. 쓸쓸했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고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누구에게 맞출 필요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습니다. 그냥 나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나를 돌아봅니다. 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못했다고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참 멀리 왔습니다. 뒤돌아보면 길이 보입니다. 굽이굽이 오르막도 있었고 내리막도 있었습니다. 넘어진 적도 있었고 멈춰 선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가 이끌어준 건 아닙니다. 스스로 걸었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마지못해 그래도 걸었습니다. 그 발걸음들이 쌓여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자신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다. 자신의 본성, 내 본성은 뭐였을까요?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바라는 모습, 배우자가 원하는 모습,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을까요? 시끄러운 사람이었을까요? 느긋한 사람이었을까요? 급한 사람이었을까요?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사람들과 있는 게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지금에 와서야 조금씩 알아갑니다. 나는 조용한 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 피곤했습니다. 사람들과 오래 있으면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사교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활발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웃었고 억지로 어울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면 창가에 앉습니다. 해가 집니다. 천천히 조용히 집니다. 그 모습을 그냥 봅니다. 예전에는 저녁 노을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저녁을 준비해야 했고 설거지를 해야 했고 내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늘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만히 봅니다.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새들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그냥 고요한 기분, 마음이 잔잔해지는 기분.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평온함에 있다. 평온함. 평생 무언가를 쫓았습니다. 더 나은 삶,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그런데 그걸 얻어도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잃을까봐, 모자랄까봐. 이제는 쫓지 않습니다. 쫓을 것도 없고 쫓을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가끔은 불안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이렇게 그냥 있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내 깨닫습니다. 괜찮다고. 이제는 그냥 있어도 된다고. 평생 달려왔으니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쉰다는 게 게으른 게 아닙니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숨을 고르는 겁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이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낭비하는 시간이 많은 것이다. 이제는 낭비하지 않으려 합니다. 낭비하지 않는다는 게 바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천천히 제대로 느끼며 사는 겁니다. 아침 커피를 마실 때 그 맛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그냥 마셨습니다. 습관처럼 기계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한 모금 한 모금 느낍니다. 따뜻함, 쓴맛, 향. 산책을 할 때도 천천히 걷습니다. 예전에는 운동한다는 생각으로 빨리 걸었습니다. 많이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봅니다. 꽃이 피어 있습니다. 언제 피었는지 모르지만 거기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그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나치지 않는 것,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 지금 여기를 사는 것. 세네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현재, 지금, 평생 과거를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이렇게 할걸. 그런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또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괜찮을까? 그런 불안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은 살지 못했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현재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려 합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의미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때로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용기다. 용기.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정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용기였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용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것도 용기였습니다. 아무도 그걸 용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용기였습니다. 힘들어도 일어났고 지쳐도 걸었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게 다 용기였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압니다. 그날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시간들이 얼마나 버거웠는지,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집은 조용합니다. 바깥에서 차 소리가 가끔 들립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나는 생각합니다. 내일도 아침이 올 것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여전히 과거를 후회하며 살 것인가? 여전히 미래를 걱정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다르게 살아볼 것인가? 지금을, 이 순간을 제대로 느끼며 살아볼 것인가?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배우려고만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지, 그런 것들을 배우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살지는 못했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했고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살아보려 합니다. 배운 대로가 아니라 느끼는 대로, 옳다고 배운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았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천천히 나를 위한 시간을 살아보려 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 그게 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요. 나를 위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시도해 봅니다. 작은 것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걸 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창문을 열 수도 있고 그냥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괜찮다는 것을,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란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주인. 평생 누군가의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자식, 누군가의 배우자, 아이의 부모, 회사의 직원. 그 역할들 속에서 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역할들이 하나씩 끝나갑니다. 아이들은 떠났고 직장도 그만뒀고 이제 남은 건 나뿐입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슬펐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생각이 바뀝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게 이기적인 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 삶은 내 것이니까요.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 나는 나와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약속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들과는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잘 살겠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책임지겠다고. 그 약속들은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나와의 약속은 없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갖겠다는 약속도 없었고, 나를 소중히 하겠다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약속해봅니다. 나에게 매일 아침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갖겠다고,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겠다고,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거창한 약속이 아닙니다. 지키기 어려운 약속도 아닙니다. 그냥 나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책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읽어야 할 책만 읽었습니다. 아이들 공부 봐주려고 읽었고 일 때문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읽고 싶은 책을 읽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읽고 싶어서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한 페이지를 오래 봐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습니다. 재미없으면 덮습니다. 그게 자유인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는 것, 내가 정하는 것.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다. 빌린 것, 언젠가는 돌려줘야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날은 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함부로 쓴다는 게 낭비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흘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이 하루를 무엇을 할지, 어떻게 보낼지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은 산책을 할까? 오늘은 음악을 들을까? 오늘은 그냥 쉴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합니다.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합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구름이 지나갑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나도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도 두려워한다. 죽음. 젊었을 때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무서웠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떠납니다. 아는 사람의 부고를 듣습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나도 언젠가 무섭지 않냐고 물으면 거짓말입니다. 무섭습니다. 모르는 것이니까 당연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기보다는 받아들이려 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완성.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완성인가.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알 것 같습니다. 삶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 끝이 있기에 삶이 의미를 갖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면 오늘이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끝이 있다는 걸 알기에 오늘이 소중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삶을 완성시켜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두렵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준비가 된다는 게 뭘까요? 무엇을 다 끝내야 준비가 되는 걸까요?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다고 막 살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더 신중하게 살라는 뜻일 겁니다.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생각해 봅니다.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살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밥을 먹고 다만 조금 더 천천히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느끼며 할 것 같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할 것 같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할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서 어색해서 못했던 말들을. 그게 준비인 것 같습니다. 후회 없이 사는 것, 매일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삶을 준비하는 것. 지금까지는 무언가를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하지만 정작 삶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배워보려 합니다. 사는 법을, 지금을, 여기를, 이 순간을 사는 법을.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니까요. 그냥 눈을 뜨고 사는 겁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 그걸 느낍니다. 따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삶입니다. 빗소리가 들릴 때 귀 기울입니다.
조용히 듣습니다. 그게 삶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제대로 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목소리를. 그게 삶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삶은 긴 것이 아니라 넓은 것이다. 넓은 삶. 많은 날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날들을 얼마나 깊이, 넓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100년을 살아도 흘려보내기만 하면 좁은 삶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느끼며 살면 넓은 삶입니다. 나는 넓게 살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릅니다. 하루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후회하며 보낼 것인가, 걱정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살아낼 것인가. 밤이 깊습니다. 집은 고요합니다. 바깥의 소리들도 잦아듭니다. 이 고요 속에서 나는 듣습니다. 내 숨소리를, 심장 뛰는 소리를, 살아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소리입니다. 세네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다. 잘 산다는 것,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유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후회 없이 사는 겁니다. 지금을 느끼며 사는 겁니다. 나를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돌아보면 정말 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날도 있었고 외로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날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남은 게 없어 보여도 그 시간들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내가 살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들을 인정합니다. 칭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하루하루를 내 방식대로. 아침이 오면 눈을 뜹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루가 주어졌다고. 그 하루를 함부로 보내지 않을 겁니다. 천천히 느끼며 살아낼 겁니다. 저녁이 오면 창가에 앉습니다. 해가 지는 걸 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남기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삽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그리고 다시 봄이 옵니다. 나도 지나갈 겁니다.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여기 있습니다. 숨쉬고 느끼고 살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인생은 짧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납니다. 충분히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 괜찮습니다. 이대로 괜찮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내일은 또 올 것입니다. 그 내일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천천히 내 방식대로. 그렇게 하루씩 살아가면 됩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으니까요.